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이웃이 부모가 키우던 반려견을 가마솥에 넣어 태운 걸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웃은 발뺌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홍대의 한 클럽에 방문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트랜스젠더에게 당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왜 이렇게 더운지 몰라요. 매일매일 그냥 찜통 더위 미치겠습니다. 자, 빨리 시작하죠.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2019년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이 죽으면서 퇴장했던 거 다 아시죠?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그렇게 작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난 27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새 어벤져스 시리즈 소개 행사가 열렸는데 최강의 악당 닥터 둠이 저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후드를 딱 등장하더니 후드를 벗고 마스크를 쫙 본데 아니 세상에 아이언맨 아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니 최강 히어로가 최강 빌런으로 시리즈에 다시 출연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많은 팬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예,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월화수목금 사반 보는 맛에 삽니다 하신 김나율님. 자, 지난 17일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비숑 어제 저녁 구조했어요. 18일간 불문 탓인지 저렇게 몰골이 말이 아니네요. 아이고, 사반 감사합니다 하신 함경진님. 자, 울산 대성 스카이렉스 아파트 엘베가 고장나서 보수 작업 중이었는데 어떤 학생이 손 선풍기를 쐬어주더군요. 너무 감동했습니다. 102동 23층 학생 고마워 하신 최환호님. 사랑하는 아내 김윤미의 46번째 생일입니다. 윤미야 영원히 행복하자 하신 이도건님. 사랑하는 친구 명희야 빨리 쾌차해서 우리 같이 호캉스 가자 힘내 하신 홍휘수님. 이균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쓸데없는 힘자랑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이 저렇게 수레를 끌고 옵니다. 자, 분리수거함 쪽으로 저렇게 가더니 가위로 뭘 잘랐어. 자, 끈을 또 잘랐어. 그러더니 붙어있는 종이도 그냥 두두두두두 막 뜯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옆에다가 붙여. 그러더니 으라차차차차차차차차차 역도 선수 마냥 저거를 번쩍 들어서 인도 위쪽으로 옮겨다 놓고 또 손으로 자, 아유 뭘 저렇게 계속 옮겨요, 저거. 자, 그러더니 손으로 쓱쓱 대강 분리수거함을 닦고서 수레 위에다가 저걸 올려놓고 네, 어머 오늘 득템. 자, 아유 너무 야박하다. 분리수거함 없어서 그동안 분리수거를 못한 거 가지고 이걸 뭘 또 그냥 방송을 하고 그래라고 하려나요, 이거? 네, 지난 27일 인천 중구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입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제보자가 직접 만든 분리수거함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여성은 미리 준비해온 가위로 분리수거함 연결끈을 잘라서 수레에 실어서 훔쳐갔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멀리 가지 않았겠다 생각을 해서 주변을 수소문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는데 다행히 신고 4시간 만에 경찰에게서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리수거함을 다시 가지고 와야 했지만 크기가 크고 무거워서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경찰이 직접 갖다 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전했습니다. 아쉽게도 범행 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전했고요. 제보자는 돈이 되는 물건이 아닌데 왜 훔쳐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제보해 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경찰관 아저씨들 이 더위에 저거 또 갖다 주셨대. 아니 훔쳐갔으면 지가 들고 와야지. 그러니까요. 저거를 왜 가져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사주고 싶어요. 지금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 아니 자기 돈 주고 사라네. 사세요 좀 제발 좀.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마치 고기처럼 쓱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새빨갛게 양념이 스며든 먹음직스러운 이 음식. 자, 저기 보면요 버섯도 보이고 떡도 보이죠. 바로 매콤하기로 유명한 닭발. 자, 구워볼까 해서 불에 올리려고 딱 하는데 한가운데 보이는 수상한 이거 뭐지? 돼지 껍데기인가 하고 쓱 펼쳐봤더니
새빨간 양념이 빈틈 하나 없이 스며든 양념 행주. 아, 양념에 얼마나 치대는지 먹을만 할 것 같기도 해요, 양 변호사님. 글쎄요. 일단 저거는 지난 26일 저녁이었고 이 제보해 주신 분이 가족 모임으로 식사를 나오셨다가 두 번째 자리로 이 닭발집을 찾아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닭발하고 목살을 시켰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펼쳐진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둘둘 뭉쳐진 뭉치가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숯불에 착 올리려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줄줄줄 펴기 시작하니까 점점 펴진 겁니다. 아이고야. 다 펴졌더니 보신 것처럼 양념이 잘 된 행주였고요. 놀라가지고 직원을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또 직원이 아이고 실수했네요 하면서 그냥 사과 잡고 쓱 가져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걸 그냥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제서야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족 모임 외식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라고 합니다. 아, 저게 어떻게 하다 저 들어갔을까? 자, 저희가 그 해당 식당에도 연락을 취해봤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사장님은 너무 손님에게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날 사장님이 현장에 안 계셨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손님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서 사과를 못 드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신에 우리 직원이 죄송하다 이렇게 여러 차례를 말씀을 드렸다. 근데 그 식당에서 주방에서 그 일하시던 분이 좀 연로하신데 그분이 아마 양념을 양념볼에다가 하다가 실수로 그냥 이렇게 놓고 나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썼는데 이렇게 됐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도로 위에 무법자입니다. 자, 도로 위에 차들을 올스톱 시킨 무법자가 나타났다는데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사고가 났는지 차들이 서행 중이에요. 자, 그런데 저 멀리 한 남성이 마치 산책 나온 듯 고속도로 한복판을 막 터벅터벅 걸어 다닙니다. 차들이 가든지 말든지 아몰랑. 자, 차량 운전석 문을 열려고 막 우산, 우산을 한쪽 들고 막 잡아 당기죠, 지금. 자, 이번에는, 우산을 막 착 툭툭 건드려, 지금 차. 자, 그러더니 차량 뒤쪽으로 가더니 우산을 냈다 휙! 자, 남성은 운전석 창문을 쓱 보더니만 위풍당당하게 도로를 또 가로질러서 옆길로 이렇게 발길을 옮깁니다. 아, 휴가철 고속도로 안 그래도 막히는데 평일에도 막히는데 저런 양반들까지 만나면 너무 짜증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21일인데요. 경북 칠곡 부근 상행선입니다. 고속도로인데 원래 평소에 막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좀 막혀 있어서 뭔가 사고가 났나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고가 아니에요. 사고라고 할 수 있죠. 저 남성이 지금 밖에 나와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흰색 승용 차량에서 빨리 나와! 내려! 안 나와! 라고 하고 화가 지금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소리 지르면서 안 되니까 우산으로 후미등을 가격을 해서 후미등이 지금 깨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에 가서도 좀 하풀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우산도 막 던지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블랙박스 차량 사람들은 이 운전자는 조금 겁나서 그냥 갔대요. 아니면 또 딴 데도 행패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어떤 정말 화날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저렇게 행패를 부린다는 거는 오히려 저 사람이 교통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모르긴 몰라도 자, 왜 이렇게 차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했을까요? 여성 운전자였기 때문에 저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항상 이제 여성 운전자들은 어떻게 있나라 궁금해하신 분이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관음증적 느낌으로 받는 사람 불쾌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자식처럼 키웠는데 점점점. 자, 자식같이 키운 무언가 어떤 존재를 그만 홀라당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커다란 종이 상자를 들고 온 여성입니다. 길쭉한 화분을 냅다 저렇게 그냥 들어서 주변을 딱 스캐닝하더니 상자 안에다 화분을 막 억지로 막 쑤셔 넣고 있어요. 들어가라 그러고 저쪽으로 사라지는데요. 자, 사라졌어요 지금.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날입니다. 또 상자를 들고 등장한 저 여자 화분을 쭉 보더니 사람이 딱 오니까 오늘 공기 너무 좋다. 뭐 괜히 쓸데없는 척 연기를 막 마실라온 척 하고 있어요. 멀리 걸어가다가 백도를 합니다. 예, 다시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더니 화분을 향해서 허리를 푹 숙이고 양손으로 아예 이번에는 그냥 뿌리째 뽑아 버립니다. 예, 뽑아 버렸어요. 아이고 참.
그대로 상자에 담더니 역시 빠르게 총총. 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그것도 고의 훔쳐가든지 할 것이지 왜 저렇게 또 뽑아가 또. 그러게 말입니다. 저기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한 미용실 앞이라고 합니다. 그 미용실 운영하시는 분이 화분 10개를 정말 아껴가면서 키우는 데인데 이 한 달 사이로 2개의 화분을 잇따라 절도를 당한 겁니다. 처음에 보신 것처럼 6월에는 빈 화분이었고요. 7월에는 한 5년째 정말 아껴가면서 키웠던 화분을 절도를 당했고 그 위에는 CCTV로 훔쳐가지 말라고 경고문까지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일을 겪었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제보해 주신 분은 같은 사람의 소행일 걸로 추측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이고. 예, 근데 저렇게 CCTV 촬영지기로 붙여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예. 이번이 처음도 아니래요. 간혹 저렇게 화분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은 직접 붙잡은 적도 있었고 경찰이 잡아서 화분은 돌려주는데 그 사이에 식물이 죽었던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보자 말씀이 사람들이 화분 훔쳐가는 게 절도죄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라고 제발 좀 경각심 좀 일깨워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 자, 이 스틸컷 계속 좀 보여주세요. 관계자에 손대지 마시오, 저거. 자, 가족 여러분, 진짜 이제 저 문구를 JTBC 사건반장에 무조건 제보한다.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효과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마지막 사연. 이웃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집단 친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저 멀리 캐나다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네, 염치 없는 지인 가족들과 완전히 연을 끊는 게 맞을지 고민된다는 사연인데요. 사연자 가족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최근 이민을 온 지 얼마 안 된 한인 가족들을 알게 됐고 적응을 도와주려고 물심양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 가족들이 사연자 집 방문 횟수를 늘리더니 반찬이나 먹을 걸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아이들만 있는데도 불시에 들이닥친다고 합니다. 문제는 막상 준다던 반찬은 온데간데 없고 꼭 빈손이라는 건데요. 이들은 깜빡했다, 다음에 가져다 드릴게요라면서 사연자네 집에서 잔뜩 얻어먹고 새벽 2, 3시까지 있다가 간다고 합니다. 아이고. 또 심지어 어떤 날은 삼시세끼를 다 얻어먹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와우. 또 하루는 주말이라서 가족들이 쉬고 있는데요. 갑자기 지인의 아이에게 전화가 와서는 대뜸 저희가 지금 아줌마네 집에 갈 건데 엄마가 커피 물 좀 미리 올려놓으시래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와우. 또 결정적으로 몇 달 전 빌려준 침대를 돌려받으려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지금 바쁘니까 집 밖에 내놓을 테니 가져가세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화를 참고 직접 가져왔더니요. 침대가 부서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과는커녕 고맙다는 인사조차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 항상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연락을 끊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지인이 사연자와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자꾸만 우리 집에 놀러와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거리를 좁히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도와준 은혜도 모르는 염치 제로 지인 가족들 계속 안 보고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이웃입니다. 언니, 상희 언니 진짜 섭섭해요. 나 대한민국 떠나서 2억 마일리 캐나다 몬트리올까지 왔잖아. 응? 친구도 친척도 아무도 없는데 와서 나 우울증 걸릴 뻔했다가 우연히 알게 된 상희 언니 정말 우리 친언니 같아서 언니한테 의지하자. 응?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요. 나 이제 누구 믿고 살아? 응? 처음부터 잘해주지나 말든지. 나 이제 외톨인 거야. 나 한국 갈래 동그라미. 아유 왜 그러세요 진짜.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좋습니다. 저 좋아요. 다음 사연자입니다. 어머 어쩜 좋아. 다혜씨 울지 마. 나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럼 다혜씨 하고 싶은 거 다 해. 응? 라고 할 줄 알았지. 야 백다혜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시고요. 아니 한인들끼리 돕고 사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너 뭐 나한테 맡겨놓은 거 있으세요? 내가 글로벌 호구야? 야 너 그런 버르장머리 어디서 배웠어? X. 자, 박 변호사님. 한국 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을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너무 한국식인데 지나쳐서 한국식보다 더 나쁜 어떤 상황. 빈손으로 와서 얻어먹고 시간 지키지 않고 삼시세끼 얻어먹고 커피 물 올리나라. 그리고 침대 부서진 것 줬다. 그리고 찾아가라. 등등이 글쎄요. 한국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지만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고 모든 게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 또 아이를 통해서 시키는 거. 이거 하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또 만났을 때는 아마도 또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한인이 아닙니다.
자, 혼자 사는 세상님 다 좋은데 연기는 좀 하지 마. 진짜 꼴보기 싫어 하셨는데요. 다른 거 보셔도 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제가 이런 비슷한 사연일 때 항상 즐겨서 인용하는 속담이 있죠. 사람은 다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겁니다. 일단 사연자분이 이 사연을 가지고 이 사건 반장에 사연을 보내신 것부터가 왜 어떤 분이신지 알겠어요. 너무 착하고 좋으신 분인데 이런 사람이구나 알고 이렇게 발을 뻗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도 뭐 잠깐 짧게 해외 생활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뭐 교류를 하거나 정보를 주고받거나 하지 않은 한 기댈 데가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예. 요즘은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사건 반장 보고 계세요. 본인이 이게 신경 안 써주셔도 알아서 다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딱 끊으세요.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의견 짧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기다렸던 우리 박 교수님의 기대됩니다. 소수 의견. 아, 네. 저 이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너무 잘못했죠. 근데 저도 저 이제 친정의 언니하고 엄마가 외국에 계셔서 외국에서 뭐 2년, 1년 이렇게 살았었는데 가서가 살다 보면 거기 문화도 모르고 분위기도 몰라서 사실 적응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귀찮게 내가 하고 의지를 한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좀 예의 없게 행동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제가 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언니 집에서도 뭐 한들 제가 집을 얻을 때까지 네. 한두 달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그 같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몰랐는데 가구를 다 망가뜨렸었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제가 몰랐어요. 근데 천원 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정신은 없고 의지할 데는 없으니까 막 의지는 하고 고마운 것도 잘 표현을 못하고 정말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몇 명만 너무 괴롭혔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의지하면서 살아봤던 저로서는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계속 웃으시니까 두렵습니다. 아니, 저는 상관없는데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표정을 보세요. 악의가 없다니요. 악의가 없다니요. 악의. 예, 박 변호사님, 베이비는 뭘 없을 수 있지만 표정 다시. 이 너무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고요. 이거는 이분이 미국에 가든 캐나다 가든 독일에 가든 영국에 가든 아프리카 가든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 해줘야 잘했다는 게 됩니다. 박상희 교수님은 안 그랬겠지만 그래주면 안 됩니다. 한국 잘했다는 게 망신입니다. 아니고 잘못했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없어요. 지금 뭐 침대하고 지금 5번 개줬는데 다 놓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가족분들도 이제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딱밤탱이님, 왜 고민하시나요? 끊고 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김진현님, 길에서 만나면 인사만 하세요라고 하셨고요. 끌레르님, 친해지면 또 시작할 겁니다. 절대 가까워지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정기님 보고 계신가요? 지난 토요일 27일 광명시 노은사동 소재 한 물류창고 화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보시죠. 자, 화마가 창고를 덮쳐서 큰 불과 연기가 가득합니다. 자, 그러든지 말든지 저 소방대원들 좀 보십시오. 불을 끄기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운 날 이 무슨 지경인지 이게. 자,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고 초주검이 된 소방대원들 두꺼운 소방복을 벗고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달래고 있는 저 모습을 촬영하셨네요. 소방대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하셨네요. 이웃이 부모가 키우던 반려견을 가마솥에 넣어 태운 걸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웃은 발뺌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주변에서요. 사건 반장에 제보해 보세요라는 조언을 받아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답니다. 어제 오늘 언론에 뭐 많이 소개가 돼서 아실 텐데 그 기사에 담기지 않은 얘기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난 주말 부모님 댁에 갔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네, 제보자인 아들은 아버지 생신을 맞아서 지난 27일 저녁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 부모님 집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부모가 사는 집은 단독주택인데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날 밤 8시에 진돗개인 반려견 아지에 밥을 줬고 다음날 새벽 5시에 다시 밥을 주려고 나갔는데 목줄이 풀려 있었고 아지가 사라져버렸다고 한 겁니다. 아들의 주장에 따르면 키우는 동안 아지가 목줄을 끊고 사라진 일이 없었다고 하고요. 목줄도 한 달 전 새 걸로 바꿔서 끊어진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5년간 키운 반려견 아지. 어머님 너무 놀라셨대요.
자, 그래서 새벽에 아지야 대체 어디로 갔어? 막 이름을 부르면서 정신없이 찾아 헤매셨답니다. 그러다가 윗집을 이렇게 쳐다보게 됐는데 저 집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셨다는 거죠. 아드님 얘기 들어보시죠. 어머니 말로는 5시에 밥을 주러 갔는데 걔가 없어져서 이게 갑자기 목줄이 풀려 있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돌아갔대요. 엄마가 밑에 보니까 그 새벽 5시에 그 집 앞에 가마솥이 있는데 거기에 불 연기가 엄청 많이 올라오더래요. 가보니까 아니야 다니까 거기 그 나무가 엄청 많이 돼 있었고 재가 엄청 많이 나셨고 근데 아빠가 근데 그걸 소뚜껑 발로 차가지고 뚫고 연 거예요. 그 가마솥 뚜껑 안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아드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약간 사진을 봤죠. 이 어머니께서 아지를 찾다가 이제 딱 보니까 윗집에서 연기가 막 무락무락 피어오르는 걸 봐서 갔더니 가마솥에 불을 때우고 있었어요. 근데 밤새 불을 피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재가 많아서 갔더니 그 윗집 남성이 남의 집에 왜 왔냐 막 이렇게 옥신각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가마솥 뚜껑을 발로 차서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지금 이제 사진을 확실히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제 반려견 아지로 의심되는 사체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너무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아지 아니냐 신고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윗집 남성은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신고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모님은 윗집 남성에게 가마솥 건들지 말고 그대로 둬라 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 경찰이 왔습니다. 네. 경찰이 아예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질문을 했겠죠. 그렇죠. 오전 7시쯤에 경찰이 도착을 했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경찰이 윗집 남성의 진술도 좀 받았습니다. 이게 혹시 이웃집 개가 맞냐라고 질문을 좀 하니까 이웃집 남성이 어젯밤에 개가 죽어 있길래 가져와서 가마솥에 넣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또 초기 진술에 따르면 그러면 그 가마솥에 있는 사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묻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어디 묻었냐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겠다라고 또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그럼 뭐 그 화장을 해줬다는 거예요? 화장을 해주려고 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지인의 집에 아드님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이 아드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아지가 특별하게 어디가 아프다거나 하지 않았답니다. 그게 갑자기 죽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윗집에서 아랫집 개가 밤에 죽었는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어 있으면 그냥 뭐 알려주거나 할 일이지 그거를 왜 굳이 자기 집에 데려다가 가마솥에 내었고 불을 이렇게 피웠냐는 거죠. 그리고 신고하고 그렇죠. 죽어 있으면 아저씨 네. 걔 죽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을 텐데 왜 죽은 남의 집 개를 가져다 가마솥에 넣었겠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경찰에 신고가 나서 경찰에 출동할 때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렸답니다. 그런데 그 가마솥에 있었던 뭔가 먼지를 그 사체를 어디에 묻었다고 하는데 묻은 데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2시간 만에. 이게 도저히 이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슨 화장을 시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왜 남의 집에 개를 데려다가 가마솥에 넣고 불을 피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제보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윗집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안 좋아서 한 번은 뭐 실랑이도 있다가 이 윗집 남자분이 도사견 2마리를 데려와가지고 이 아지 앞에 풀어놔서 이게 싸우게 만든 그런 일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평소에도 이제 윗집 아랫집 간에 갈등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아드님 바로 윗집으로 찾아갔답니다. 아저씨 저랑 얘기 좀 하시죠 했더니 갑자기 그 윗집 남성 집에도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 아들이 대신 나오더니 아니 나랑 얘기합시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블라블라 서로 이렇게 막 대화를 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그 개 아니고 고라니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아드님 얘기 들어보시죠. 이 가마솥에 있던 어디 갔냐? 가마솥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냥 불멍 때린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아궁이에 불 떼면서 맥주도 마시고 그런대요. 이 아궁이는 지금 구멍이 뚫려서 아무것도 못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찍은 사진 모양을 보여줬어요. 갑자기 당황하더니 저건 고라니래요. 하하, 아까는 뭐 죽어있던 개를 데려와서 뭐 어떻게 했다더니 이젠 또 고라니.
네, 이 아들의 주장에 따르면 윗집을 찾아갔을 때 윗집 남성과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윗집 남성에게 가마솥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아들이 대신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마솥에 있던 사채 어디로 갔는지 물으니까 윗집 아들은 가마솥에 금이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 넣는다면서 아무것도 없었고 담배 피울 때마다 이 불멍은 불을 멍하니 바라보는 걸 뜻합니다. 불멍하듯이 가마솥 불을 지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윗집 아들에게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그럼 이 사진은 뭐냐라고 했더니 당황하면서 그 사체는 고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진은 아버지가 처음에 가마솥 뚜껑을 발로 차서 여는 사이에 어머니가 찍어둔 겁니다. 이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전했고요. 윗집 남성은 자신의 아들 뒤에 앉아 있었는데 대화를 다 들으면서도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화를 마치고 내려가니까 그때 윗집 남성이 젊은 녀석이 버릇없이 따박따박 말한다 이렇게 한마디를 얹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윗집 주장이 번복이 됐고요. 네. 검게 그을린 사체, 동물 사체 사진만 지금 보신 것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묻었다고는 하는데 그걸 어디 묻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키, CCTV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사진으로 봤을 때 고란일 수 있나 뭐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증거는 CCTV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요. 부모님 집에는 CCTV가 없고요. 이웃집 그 집에 윗집에 CCTV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처음 출동했을 때 오전에 CCTV 좀 보여달라 하니까 그 주인 말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CCTV 운영할 줄 모르고 아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했고 지금 아들하고 대화했다고 하잖아요. 예, 예. 아들이 지금 제공을 하면 사실은 이 사건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CCTV가 아직 제공이 안 되는 거 봤을 때는 밑에 아들의 주장에 따르면 뭔가 좀 숨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이 수사 결과가 이 제보자 아드님 얘기처럼 윗집 남성이 그 아지를 데려다가 뭐 죽였는지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죽어 있던 걸 가져다 뭘 어떻게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집 개를 갖다가 저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게 맞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정말로 아지가 먼저 죽어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그때는 뭐 재물손괴 정도가 될 겁니다. 여전히 이제 그 아랫집의 개이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라도 정말로 죽인 거라면 동물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건 3년의 징역까지 가능한 무거운 범죄가 됩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처벌이 굉장히 강화가 됐거든요. 처벌도 처벌이지만 지금 이 아랫집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혹시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갑자기 CCTV도 설치를 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전화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 반려견을 키우셔서 그런지 네. 유독 진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 이렇게 탄 거 조금 더 리얼한 사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편집하기 전에 사진을 원본 봤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딱 봤는데 보이는 거죠. 강아지가 어떤 모습이 이렇게 보이니까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무슨 보신탕도 먹었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은 1000만 인구가 강아지를 가족처럼 기르고 있어요. 저도 저희 강아지가 정말 약간 가족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본인들의 화풀이를 강아지한테 했을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농후하잖아요. 그러면 저 강아지는 도대체 왜 저 안에서 무슨 저렇게 죽어야 하면 사실 저와 강아지하고 정든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도 진짜 찢어질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의 수준이 지금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진짜로 저기서 강아지가 저렇게 죽은 거라면 저는 정말 그냥 넘어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두 여성이 한 남성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결국 바닥에 나동그라지면서 뒤엉키고 마는데요. 이것도 모자라서 서로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면서 한바탕 거친 몸싸움을 벌입니다.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홍대 길거리에서 벌어진 기막힌 난투극.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난주 불금에 이 홍대에 놀러 갔다가 보신 것처럼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다는 한 여성분의 제보네요. 네, 제보자는 2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대 근처에 클럽에 갔고요. 근데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가긴 갔는데 차를 가지고 가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술은 안 마시고 그냥 친구들 노는 거 구경만 하다가 올 그런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럽에 앉아 있는데 이게 좀 좁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옆자리에 있는 남녀가 점점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좀 끌어안기도 밀착시키면서 제보자 자리 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 그 남성하고 외국인 여성으로 보이고 저 굉장히 사람이 많은 데서 이렇게 서로 몸을 밀착시키면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점점 이제 제보자는 자기 자리로 넘어오니까 불편한 상황이 됐던 겁니다. 자, 막 바로 옆에서 저러니까 불편하긴 했지만 여기가 또 뭐 공원도 아니고 클럽인데 이해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무시하고 저는 그냥 친구랑 놀았죠. 어차피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 옆으로 또 다가오면서 약간 이상한 액체를 튀기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남자 한국 분에게 조금만 옆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했는데 그 여자가 저를 갑자기 째려보더니 갑자기 한국말로 너 김치녀 아니니?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뭐라고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좀 옆으로 비켜달라는 건데 뭔 갑자기 무슨 땡땡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다시피 클럽 안에서 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그냥 드러내놓고 이제 음란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앉아 있는데 뭔지 모르는 액체가 튀었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그걸 다 씻고 나왔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쁜데 계속 그러는 것 같길래 한국인 남성한테 좀 옆으로 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한국인 남성은 그냥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외국인 여성이 갑자기 한국어랑 영어를 섞어서 막 패륜적인 욕을 썼고 그걸 알아듣고 뭐라고요? 라고 하는 순간 얼음이 든 그 양동이를 갖다가 얼굴에다 던졌다고 합니다. 와, 자 만약에 당연히 이 얼음이 가득 든 이 양동이를 끼얹어도 그것도 폭행이지만 거기서 더 나갔죠. 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더 이상 맞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동이에 들어있던 얼음 몇 개를 꺼내서 외국인 여성 쪽을 향해서 던졌다고 합니다. 몸이나 얼굴에 맞추진 않았고 더 이상 오지 말라는 방어의 표시였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외국인 여성은 격분을 해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옆구리를 발로 세차게 걷어찼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쓰러지니까요. 술병으로 머리를 2번 가격까지 해서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귀에서는 이명이 들릴 정도로 다쳤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경찰이 오기 전까지 여성을 붙잡아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아리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외국인 여성의 친구까지 가세를 해서 무차별적으로 몇 분 동안 짓밟았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키도 171cm 정도로 여성치고는 큰 키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외국인 여성은 제보자보다도 키가 훨씬 크고 또 덩치도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도 세가지고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 클럽 가드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 제보자를 밖으로 빠져나가게 피신하게끔 도와줬답니다. 자, 정말 이랬던 그 외국인 여성 포기를 모르고 계속 쫓아와서 행패를 부렸다는 건데, 자, 그런데 어두웠던 클럽에서 이제 밝은 바깥으로 딱 나오니까 그 안에선 미처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봤다는 거예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뭔가 보였다. 들어보시죠. 근데 나가서도 저를 막 때리려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I kill you, you kill you 막 이러는 거예요. 가드가 왔어요. 클럽 가드. 근데 그 가드분이 엎어치기 하셨을 때 그 남성분의 가 제 눈으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여자가 아니고 트랜스젠더인 남자 태국 분이시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박 변호사님, 제보자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저희한테 처음 제보를 하셨을 때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느꼈다. 그러니까 사실 여성이라면 큰 차이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너무나 힘을 좀 많이 썼다고 하고 본인도 키가 상당히 큰데도 담아낼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고 보니까 계속 죽이겠다라고 계속 협박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밖에 나와서는 클럽 가드들도 넘어뜨리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렇게 뒹굴다가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상체는 여성이지만 하체가 남성입니다. 그래서 즉 트랜스젠더였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힘이 셌던 겁니다. 그래서 때리고 이런 모습까지 있었고요. 지금 이 청반바지가 그렇죠. 그 트랜스 그 여성 사람이죠? 외국인 예, 여성이죠. 청치마. 네, 외국인.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한 사실이긴 한데 태국이었다고 해요. 그 신체 태국 조건도 사람. 압도적으로 좋았고 트랜스젠더였다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 여성. 뭐 태국에서는 워낙 이렇게 트랜스젠더 인구가 많죠. 자, 아무튼 제보자는 뭐 이 사건 이후에 좀 이래저래 좀 많은 상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격도 무척 받으셨지만 우정도 잃고 직장도 잃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보자가 강남에 있는 에스테닉 샵에 취직을 했는데 그냥 샵에서 그 고객들을 관리하려면 이렇게 몸도 좀 여러 군데 잘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뇌진탕 증상도 있고 옆구리, 안면, 팔 여러 군데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피부나 체형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같이 갔던 친구가 2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같이 이분을 도와주지도 않았고 또 경찰에 신고도 안 해줬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나중에 서운하다 얘기했더니 이 친구들이 현역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군인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문제가 커진다는 이유로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친구들이 가만히 있었던 걸 생각하면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지 군인 뭐 연루가 되든 말든 저런 상황에 말렸어야지. 그걸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일단 저 피해자의 주장입니다만, 자, 백다희 아나운서 우리 제작진이 저 외국인 여성 쪽 입장도 들어봤죠. 네, 우선 폭행을 주도한 가해자하고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행을 했던 친구와 연락이 닿았는데요. 영상에서 흰색 옷을 입고 가드에 다리를 붙잡고 있던 여성입니다. 태국인 친구에 따르면 자신은 폭행이 처음 시작됐던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친구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제보자가 영상을 촬영하고 반복적으로 너는 트랜스젠더 이렇게 외쳐서 싸움이 시작됐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트랜스젠더야! 막 이러니까 네, 그게 화가 나서. 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즉 가해자를 모욕했다는 거고 클럽 밖에 나가고 나서야 트랜스젠더인 걸 알았다는 제보자의 주장과는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자신은 싸움에 휘말렸을 뿐 가세하지는 않았다면서 억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는 그 트랜스젠더 출신의 어떤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출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백다희 아나운서. 예. 자, 그 논란이 있던데, 이게 정말 압도적 힘의 차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참, 뭐, 아무튼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 변호사님, 뭐가 됐든 이 태국인 여성이죠. 여성이 곧 출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2명이 있고 지금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세 사람이 저렇게까지 길거리에서 이제 정말 싸움을 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다 쌍방폭행으로 이게 지금 제보해 주신 분은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입건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라도 쌍방폭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저 태국인 여성들이 태국으로 출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게 뭐 구속시킬 만한 사안은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출국을 해버리게 될 경우 입건을 하더라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냥 중지시켜 놓고 만약에 이제 뭐 영장을 발부한다거나 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나중에 입국을 하거나 하면 다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근데 오겠어요? 저걸로 아마 출국 정지까지 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면 결국 이제 저 피해자 같은 경우도 뭐 억울하시겠지만 사건을 풀 방법이 없어서 아마 지금 사건 자체를 중단시켜 놓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백다희 아나운서가 잠시 후에 다음 코너에서 앞에 이제 나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잠깐 화면에 걸렸습니다. 자, 진행 흐름이 좀 원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자, 2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여성, 문 앞에 놓인 상자를 발견합니다. 상자 안에는 머리띠가 들어있었는데요. 그런데 선물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준 건지 또 어떤 목적인 건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대체 의문의 선물을 보낸 사람은 누구인 걸까요? 자,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사건. 자, 이 의문의 선물 이 관련 내용은 뒤에서 전해드리고요. 자, 먼저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40대 여성으로 결혼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남편이 이 제보자에 대한 집착이 심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의심하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남편이 정말 이상하리만큼 여성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고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예를 들어서 남편 욕을 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에 대한 뒷담화를 하면 그날은 더 이 여성에게 난폭하게 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폰이 고장이 나서 이 여성이 수리센터에 폰을 맡겼어요. 그런데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폰에 해킹 앱 깔려 있는 거 아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라는 겁니까? 예. 다 너무 놀랐죠. 그래서 해킹 앱이 깔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이 해킹 앱이 설치돼 있으면 다른 휴대전화에서 고객님의 통화 내역도 알 수 있고 문자도 알 수 있고 사진도 다 알 수 있고 공유가 되는 앱이다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여성은 그날 바로 따져 물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순순히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불법적인 업체를 통해서 해킹 앱을 설치하고 그것도 약 1년 동안 휴대전화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주 뻔뻔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남편인데 휴대전화를 보는 게 대수나면서 네가 당당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여성은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폭력이 두려웠다고 하고요. 가까운 지인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20년 정도 오래 알고 지낸 대학 선배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법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또 여성은 남편을 고소한 뒤에 이혼 소송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20년 지기 법을 좀 아는 대학 선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자, 그런데 다른 고비가 또 찾아옵니다. 이거는 선배가 문제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나니까 선배가 갑자기 돌변해서 밥 한 번 먹자, 술 한 잔 사줄게 이렇게 불러내더랍니다. 근데 어쨌든 고마웠어, 그냥 감사하다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선배가 뜬금없이 이 이혼 소송 마무리되는 대로 나랑 재혼하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아니 그러면 그냥 내가 너를 이유 없이 도와줬겠냐라고 선배는 나오는데 사실 이 사연자분은 한 번도 정말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오래 알고 있었던 선배일 뿐이었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선배는 사실 그 선배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놀라서 그냥 저는 이런 상황 모르겠다. 근데 선배가 막 안 도와주고 재혼을 안 할 거면 이 소송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겠다라는 식으로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냥 선배와의 인연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와, 나와 재혼을 안 해주면 너 후회할 거야. 실컷 다 도와주고 나서. 야, 자, 그런데 네. 며칠 뒤부터 이제 앞서 백다희 아나운서가 프리젠테이션 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의문의 선물. 자, 여성이 퇴근하고 집 앞에 오니까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머리띠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그제는 손장갑, 어제는 간식거리가 들어있는 상자가 계속 있었어요. 얘 누가 보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찝찝하죠, 당연히. 그래서 다 버렸다고 하고 얼마 뒤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그거 혹시 뭐 별일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제 새벽에 어떤 남자가 집 앞에 있던 걸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상자를 아마 놓은 것 같은데 특히 그 여성 집에 귀 착 대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인상착의를 좀 물어보니까 바로 누구? 그 대학 선배입니다. 그 도와줬던 여성이 참 너무 놀랐고 집주인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바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자, 이사를 가서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최근 무슨 명령이 신청됐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스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사를 한 여성의 집 앞으로 한 남성이 서 있었는데 바로 그 대학 선배였습니다. 이 꽃다발까지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고요. 깜짝 놀란 여성은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고 따졌지만 이 선배는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와우. 알고 보니까요, 이 선배가 여성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걸었고 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사간 집 주소를 확인했던 겁니다. 그 선배 피하려고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사한 집까지 쫓아와가지고 꽃다발을 건네면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근데 민사소송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소송을 사실 허위로 어떤 빌미를 만들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게 처음에 선물을 집에 가져다 줬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져다 놓은 거 그 선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소송이 시작이 되고 나면 어쨌든 민사소송 절차는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이 제보자분이 이사를 가고 했으니까 민사소송 절차를 좀 남용을 해서 이사간 집 주소까지도 알아내는 방법을 이 사람이 썼던 겁니다. 야,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허위 소송을 걸어서 집 주소를 알아낸 이 남성, 스토킹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야, 진짜 박 변호사님. 자, 일단 이게 주소지를 이렇게 아는 방법, 사실은 법원에서 이제 주소지 모르고 재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정을 해줍니다. 보정 명령을 내려주는데 아마 그것을 이용한, 뭐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아마 법률사무소에 종사하는 변호사나 뭐 이런 직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까 법을 아는 선배라고. 그게 아니고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제도의 어떤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주소를 좀 알아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이 모든 게 스토킹 관련된 법률 위반 여지가 있고 이 남성이 했다는 증거가 좀 확실하다 그러면 스토킹 처벌 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접근 금지를 시킨다든지 또 주소를 알게 된 부분도 어쩌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뭐 업무 방해죄라든지. 그래서 법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안은. 양 변호사님, 그 스토킹으로 아무튼 이거는 고소 가능하죠, 이 정도면? 스토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처음에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이랑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했고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럼 막연하게 정말 아무나 사람 찾는데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실까 봐 충분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 소송이 정상적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때는 이 사람 주소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인적사항도 다 알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 사람이나 뭐 법원에 소송 걸어가지고 이렇게 알아낼 수 있고 그런 절차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거 오해하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우라면 충분히 추가 고소를 통해서 뭐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아무튼 참 요즘에 스토킹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저는 이 사람 정말 준비된 스토커인 것 같거든요. 이 여성을 뭐 정말 좋아했거나 진작에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스토킹해야 되는 사람이라 뭐 선물 머리띠 주고 손장갑 주고 간식 갖다 주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성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해서 스토킹을 시작한 건데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진실의 마음이 아니고 누군가를 스토킹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아니었어도 또 다른 여성에게 이 타겟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스토킹의 여부도 반드시 좀 알아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무섭다, 너무 싫다, 지금 많은 말씀 주고 계시네요. 네, 박연숙님, 요즘은 가까이 지내는 선배도 믿지 마세요라고 하셨고요. 승승장군님은 저런 집착이 범죄를 부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박이님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마음은 범죄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다행히 세상엔 이런 치과 의사들이 있다. 치과를 무서워하는 당신이 같은 이유로 다시 올 일 없도록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진료에만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어떠한 방해도 허락하지 않는 어센틱 프라이빗 스페이스. 렉서스 마스터피스 LM. 맛있는 물,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주장 말고 결과를 믿자. 몽베스트. 상 받은 물맛을 믿으세요.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